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1번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했다. 어디 있어요? 아, 예. 2번 아니다. 그 전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잘못했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근데 나 진짜 이걸 하나 참 내 머리가 골라야 돼요? 좋다 다들. 다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 기자가 여기 네이버의 로즈님 댓글 한번 읽어볼래요? 예, 로즈 땡땡땡땡님께서 저거 공사 시작이 언제냐? 누구 정권 때야? 이렇게 예. 댓글을. 이거 공사한 게 언제죠? 12년 6월에 착공식을 열었고 네.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걸려서 17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냥 정확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가장 오랜 시간을 공사를 한 건 박근혜 정권 때네요. 그쵸 공사 시점이죠. 네, 박근혜 정권 때라고 합니다. 다음 트위터 댓글. 태권브이님께서 온수관 및 KTX 사고 같은 건 이명박근혜 시절 공기업 인원 감축과 계약직 비정규직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말씀은 뭐냐면 공사를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오래 했으니까 박근혜 잘못이다. 또 공기업 인원 감축과 계약직 비정규직을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뭐 납득이 되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아 이게 참 너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근데 네. 그 공기업 인원 감축 그리고 비정규직 남발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이명박근혜 시절을 지나면서 코레일의 그러니까 외주화 인력이 늘어났어요. 선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선로는 3년 동안 한 900km 정도 넘게 늘어났어요. 강릉선도 개통을 했고 선로 복선화 작업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선로가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에 필요한 정비 인원은 감축을 했고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줄었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인원은 줄었는데 비정규직 그러니까 외주화한 인력은 늘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사실은 15년에서 17년 사이였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라고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태권브이님의 지적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바꿔 껴져 있었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건 팩트죠. 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걸 점검 안 하나? 이거 바꿔 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선로 전환기는 고장이 나야지 그때 알 수 있어요. 아. 선로 전환기가 지금까지 고장이 안 났었던 거죠. 강릉선이 12월에 개통을 하고 작년 12월에 개통을 한 이후에 이번에 사고가 날 때까지 한 1년 동안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안 났었기 때문에 이 신호소에 고장이 났다라는 통신조차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장이 나면서 그제야 이제 통신이 1년 만에 처음 온 건데 그게 바뀌어 껴져 있었던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정기 점검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네. 그런 점검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정기 지금 점검이 그런 안 부분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이게 설계를 했을 때부터 바뀌어 껴져 있던 건지 아니면은 그럴 수도 그 중간에 누군가가 점검을 하다가 점검하다가 실수로 꽂아야지했던 걸 이렇게 바뀌어 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트위터의 이유현님께서 KTX 사고는 민영화에 따른 상하 분리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럼 이 사고의 책임 어디냐? 김대중 때부터 진행되어 온 KTX 민영화 작업이다. 김대중 노무현 라인이 민영화 추진에 앞장섰던 정권이다. 모든 문제와 적폐가 이명박근혜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민영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영화까지 가면 이거 97년 IMF까지 가요. 국가부도의 날 보신 분들 봤어요. 국가부도를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추천. 저 같은 경우에 네. 되게 우리 집 얘기라서 예, 굉장히 저 가슴 아프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한국 전쟁부터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요. 민영화 그러면 사실 정말 IMF 왜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97년에 IMF 이제 외환 위기가 오면서 그때 정책이 이제 민영화였잖아요. 그쵸. 국가가 갖고 있는 거를 민간에 많이 팔아서 그쵸. 정부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때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때 비정규직이 시작되기도 했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잘못인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서 텍스트 읽는 분께서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다. 초대형 참사가 될 뻔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또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낙선자 낙하산이 내정됐다. 오영석 사장 같은 경우에 오영식 사장님, 네, 오영식 전 사장. 네, 오영식 전 사장이죠 이제. 네. 네. 내정될 될 때부터 엄청 말이 많았죠 사실은. 맞아요. 이 텍스트 읽는 보님 댓글은 사실은 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공기업의 정규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외주화를 돌리고 뭐 수서고속철 통해서 민영화하고 했던 건 박근혜 정부지만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 정부가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쥔 정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은 그 옛날 얘기 계속 해도 그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정권을 왜 계속 탓해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 오영식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지적은 계속 되었었고 맞아요. 저는 실제로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예,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한 잔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철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좀 철도 얘기도 좀 듣고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런 거 좀 궁금해서 갔는데 철도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 뭐랄까 향수가 느껴졌어요. 다시 돌아가고 대화에서. 싶어. 네. 네. 왜냐하면은 다시 돌아갈 국회의원들은 거예요. 네. 자기가 여의도에서 벗어나면은 잊힌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가 봐요. 맞아요. 삼선 의원까지 했는데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언론에도 잘 안 네. 나오고 주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대화를 하는 동안. 저는 진짜 네. 이 오영식 전 사장이 정말 사퇴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쁜 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도요. 들었던 게 지금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막 원인 규명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똥물 튈까봐 자기는 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사퇴한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고 나중에 자기 정치하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 깔끔하게. 오명 쓰기 싫으니까 정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기정 선배의 말에 되게 동의를 네. 하는 게 이 사건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건이 터졌지만 이걸 잘 수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지, 철도를 더 안전하게 그치. 만들지 낙하산으로 왔긴 했지만 네.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책임 책임지는 모습을 의식을 보여줘야지. 다했었어야 됐는데 책임지고 그냥, 사퇴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계속 그냥 나한테 계속 안 좋은 기사 나올 것 같고 나 욕만 먹을 것 같으니 지금 빨리 빠져서 피해 보겠다 일단. 그리고 나중에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너무 잘못한 거죠. 네. 책임 의식이 없는 거죠. 적어도 개선 방안 정도 내놓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네. 그리고 네.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하던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사장이 나간 이후에 분위기 어때요? 코레일 홍보실이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기강이 그냥 빠져가지고 아. 저희가 사실 전화하는 이유는 뭐 사건 사고 났을 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확인하려면 홍보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전화가 그냥 오프예요, 오프. 출입 기자 전화도 안 받을 정도면은 지금 코레일 안에서 아예 지금 기강 자체가 너무나 빠져 있고 저는 그래서 무서운 게 혹시나 이러다가 아직 사장이 아직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사장 체제로 대행을 네. 하고 있는데 혹시나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 기강이 더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장도 없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 근데 이거 그 낙하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맞는데 이건 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또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다 이명박 전 그렇죠. 대통령 다 했는데 철도공사 사장이 지금까지 8명이었는데 네. 철도청에서 공사로 바뀐 이후에 철도 전문가는 2명뿐이었고 6명은 다 낙하산이었어요. 보면은 그 이철 전 사장이라고 이대 사장인데 네. 이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강경호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고 여기가 주로 낙하산들 가는 그러니까 자리구나. 공공기관에 다 네. 낙하산들이 내려가서 전문성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네. 네. 코레일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오잖아요. 이메일로. 그러면은 항상 좀 웃겼던 게 사장이 무슨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뭐 벽화 그리기 하고 그런 거를 홍보한답시고 보내요. 정치 행보를 하는구나.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 그렇게 봉사활동을 좋아하면 네. 주말에 혼자 네. 어디 가서 하든가 왜 업무 그쵸. 시간에 김장을 담그고 있어요. 그 시간에 직원들 더 만나서 고충을 듣든지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하든지 그런 활동을 하지 왜 김장을 담그고 있어요 사장이. 그거 보도해달라고. 네, 그 아까 누가 또 보도를 해요 그거를 그쵸. 김장 담궜다고. 그래서 제발 좀 전문적인 사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또 안 네. 그런가 봐요. 농공행상 하다 보면. 자, 다음은 네. WH님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가 읽어보세요. 네, WHWN 땡땡님이 갑자기 새로운 의혹이 듭니다. 어찌 하필 사고 전날 CCTV가 꺼져 있을까요? 사건 조사는 CCTV 꺼진 것부터 사고 조사 시작해야 되겠군요. 하셨습니다. 그 네. 북괴의 공작이다. 간첩들이 지금 테러 연습을 하는 거다. 아하. 그래서 네. KT 화재, 저유소 폭발, 네. 그 ESS 에너지 저장 시설에 사고 화재 나는 ESS 거기랑 또 백성역 온수관. 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모두 북한이 한 거다. 북한의 간첩들이 네. 테러를 지금 연습을 하려고 지금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아.
그런 댓글이 정말 네이버에 많아요. 근데 진짜 많아요. 근데 2등인가 3등인가에 올라와 있어 추천이 3천이야. 진짜요. 아니 뭐 그러려면 근데 그렇게 쓴 댓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북한이라는 거야. 그냥 그냥 누가 봐도 북한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온수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사고 원인 나온 게 그 온수관이 아래에서 노후가 돼서 뭐 파열이었나요? 용접 부위 파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땅을 거기까지 파고 테러범이 들어가서 굴을 잘 파잖아. 굴을 땅굴 전문이잖아 북한이. 예전에 땅굴 가보긴 했어요. 근데 땅굴 엄청 시원해. 가봤어? 되게 땅굴? 시원해요. 되게 되게 시원해. 시원해요. 아 그래요? 강원도에 동굴이잖아. 저쪽 있잖아요. 바람 唰 들어와. 네. 아니 그러려면 일단 북한 테러범이 거길 들어가서 이거를 파열을 냈든 용접 부위를 이렇게 하든 해야 되잖아요. 했을지 모르지. 저도 몰라요. 또 그 뭐야 KT 같은 KT? 경우에는 잠입해? 예전에 통진당에 네.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해와의 무슨 뭐 통신 뭐 네, 시설에 맞아요. 뭐 테러하고 이제 그런 거와 연관돼 가지고 국가기관 통신망에 대한 테러다. 저유소 같은 경우도 그렇다. KTX 저유소는 그 풍등도 웃기지만 풍등에 불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사주한 건가 북한이? 그만큼 이게 다 북한. 자, 이 댓글은 아닌 거죠? 네. 뭐 이거는 좀 네. 이거 대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근데 CCTV가 꺼진 걸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거 왜 꺼진 거지? 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 꺼져 있다는 것만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네. 그냥 그래서 원래부터 꺼져 있었던 건지 근데 CCTV가 고장이 고장이 난 잘 나요 건지. 우리나라. 맞아요. 이 CCTV를 납품한 업체도 찾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다 해야 돼요 조사 이거. 그렇구나. 이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철도조사위원회에게 넘기고 네. 다른 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댓글은 우리 오지성 기자님. 네. 네이버에서 바보 땡땡땡땡님께서 철도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 안전성을 고려해 어떤 것을 미리 요구하면 사고 났냐? 사고 나서 이야기해 이러면 꼭 언론 이슈가 돼야 그제서야 하는 신용이라도 된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뭐 뒷북치기다 뭐. 그런데 네. 네네. 미리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자화자찬할 때는 미리 사과를 드리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한데 네. 오대성 기자가 심지어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전에. 있다는 것을 네네. 미리 불과 몇 달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요 한 8, 9일. 진짜 8, 9일 전에 그때 좀 귀담아 들었었다면. 오대성 기자의 보도를 철도 이쪽에서 네. 귀담아 듣고 한 번 확인이라도 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대성 기자 아니 기자 나가서 연락이 오긴 왔어요. 아 기자님 왜 이렇게 안 좋게 써줬어요? 아 진짜? 자, 그 코레일에서. 이야기를 한번 일단 얘기 좀 해줘봐. 그때 보도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번에 그 강릉선 사고 나기 전에 사실은 또 이제 11월 20날 충북 오송역에서 이제 열차 단전 사고 때문에 맞아요. 계속 취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근데 선로는 늘어나서 점검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리적인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런 거 정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도를 했었었는데 11월 29일이었나? 뭐 그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한 10일도 안 돼서 또 큰 사고가 났었어가지고 제가 보도했던 게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더라면은 좀 조심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저는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코레일의 따끔한 지적이니까 잘 이렇게 귀담아 달라라고 방송 나가기 전에 언질은 해줬어요. 나간다. 네, 오늘 나가는데. 코레일 관련해서 나가는데 이거 좀 잘 보시고 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코레일을 싫어서 하는 게 쓴 게 아니라 네. 귀담아서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도를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날 텐데. 나중에 그 성지가 됐네. 성지네. 됐겠네. 그런데 성지가 하나 더 있어요. 댓글 성지가 있어. 진짜? 댓글에 사고 터지기 전에 네이버의 ANIM 땡땡땡님이 KT도 이번에 밝혀졌듯이 안전관리, 시설관리를 다 외주를 줬다. 생명에 직결되는 철도 안전관리가 줄어들고 외주화하고 있는 현실인데 언젠가 이거 크게 터진다. KTX가 약 1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탈선하는 상황을 상상해봐라. 이게 소름. 사고 터지기 전에 달린 댓글이요? 이분은 작두 타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작두 타야지. 여기서 댓글 달릴 게 아니라 작두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방탈선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인력의 이제 외주화가 이제 안 좋은 예로 꼽히잖아요. 항상 안 좋은 원인으로. 근데 이 외주화가 꼭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외주를 할 때도 그냥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외주를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이제 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계약이 끊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를 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 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외주화에 대해서.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네. 위로 올라가다가 외주액은 외주에서 딱 끊긴다는 거죠. 우리 외주 줘서 걔네가 병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거기서 딱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직원이 하면은 이거 지시 누가 했어? 팀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야 팀장 너 여기 개판을 했어. 부장이 이렇게 했어. 이러다 보면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책임 소재가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직이 어떤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더 이제 예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가 있는데 외주 주면은 꼬리를 계속 쳐내고 다른 데를 그냥 고용하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같은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전문 업체에 외주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코레일이든 시설공단이 됐든 그거에 대한 감시 감독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감시 감독을 잘하는지 네. 코레일이 잘하는지 네. 시설공단이 잘하는지에 대해서 뭐 감사원이 됐든 기재부가 됐든 그걸 또 감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댓글이에요. 그래요? 놀라울 정도로 보고만 한 건 아닌데. 흐름이 막 잘 가고 놀랍게 있네.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댓글을 우리 옥 기자가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스마일맨님께서 조사관들 임기제 업무 지원은 뽑지도 않음이라고 네, 다음. 지적하셨고요. 다음에서 구씨님이 더 중요한 사실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항공과 달리 철도의 경우 선로 등의 기반 시설의 소유주가 국토부입니다. 철도는 선로, 신호 시스템과 열차 운행이 긴밀히 결합된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철도 안전은 사실상 국토부가 결정하는 철도 정책 단계부터 바로잡을 수 있어야 확보됩니다. 국토부로부터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분은 그래도 조금 뭘 아시는 분 그쵸, 같아요. 좀 그런 것 구씨라는 분은 일단 팩트로 쓰셨고 또 팩트가 틀리진 않는 것 같아서 예. 그 철도 사고 조사위 항공 철도 사고 조사위 항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토부의 소속 기관으로 있어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돼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쵸. 사고의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조사예요. 신속 정확한.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과연 이번에 이 철도 사고 조사위가 잘 작동이 될까가 좀 의문이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네. 그 연락처를 찾으려고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근데 보니까 이번에 철도 신호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철도 신호 공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사관이. 그러니까 철도 신호에서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철도 신호를 조사할 담당하는 조사관 사람은 담당이 공석이에요. 네가 그래서 보도한 거야? 그래서 그거? 보도를 했던 거예요. 네. 네, 이게 쉽게 보도했네. 이게 또 네이버에서 쉽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이버에서 메인에 안 올라가서 이게 또 못 네이버 쳤어? 메인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이버님께서 간택을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그래 여기서 그래도 몇백 명은 보셔. 몇백 명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석인 걸 보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네. 더 취재를 해봤더니 이미 6개월 전에 이제 그만뒀고 6개월 그러니까 동안 공석인 거예요. 전화할 때도 실화냐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실화냐 이게 아직 안 홈페이지가 써놨겠지.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없었어. 그때 진짜 없대요. 6개월 전에 이미 그만두셨는데 못 개판이네. 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이 기관조차도 아유, 이렇게 진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인력이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네. 좀 되게 이상했었어요. 되게. 그럼 예. 그 조사 누가 하니? 그래서 계속 따져 물었더니 지금 외부 전문가라도 지금 빨리 하려고 영입한다고? 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좀 되게 좀 마음 미안한 건 아닌데 따져 보니까 저는 좀 국토부 장관한테도 되게 불만스러운 게 국토부 장관이 항상 사고 나면은 이제 물론 뭐 잘못했다 사과는 하는데 책임 묻겠다 이러잖아. 책임 묻겠다 하는데 맨날 누구한테 묻는데 누구한테. 근데 저는 국토부 장관도 책임 많이 져야 되는데 이 철도사고조사위원회한테 물어봤어요. 왜 신호조사관이 아직까지 없냐 6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주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인사 채용해달라고 옛날에 이미 올렸다. 아하. 근데 국토부에서 사인이 이런 안 돼. 인사 절차 협의 네.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인사처랑 또 협의를 해야 되나 봐요. 네. 뭐 6개월 동안 안 줘.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요 무슨. 그래서 6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다. 국토부에서 아직 이거 채용 절차 협의를 아직 공고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결국 국토부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네.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주무관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조사위원회 일을 좀 이렇게 조정하는 주무관이 있는데 이분도 한 3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한 3일 뒤에 주무관을 급하게 인사를 냈더라고요. 개판이네. 개판이었던 거예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마저도 조사를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사고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네. 부랴부랴 주무관 임명하고 네. 인사 막 내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신호 담당관은 당연히 없으니까 일단. 일단 외부 전문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좀 이 조사 내용이 객관적이 않을 수도 있나요? 그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는 일단 국토부 소속 기관이에요. 정확히는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 그건 좀 표현이 틀리고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토부에 소속된 공무원인데 전문 조사관들은 임기제예요. 임기제. 전문 임기제라고 해서 2년 정도만 하고 최대 연장해서 5년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위원회 자체는 독립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어느 정도는 봐야겠네요. 독립적인데 그렇다고 국토부에 입김해서 완전 멀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위원회 구성을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렇구나. 네. 네이버에 마크 땡땡땡님이 대한민국의 기간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첨단을 자랑하는 코레일의 KTX가 이 정도면 다른 공기업 산하기관 수준은 알만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제2의 세월호 교훈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뼈아픈 지적. 이후에 어떻게 해요? 지금 대책이 뭐 대충 나온 게. 일단 코레일의 이제 국토부에서 또 김현미 장관의 또 지시로 일단 선로 전환기 전국에 9,900여 개 대해서 전수 점검하라고 네. 지시를 내렸고 뭐 코레일에서도 자체 점검하겠다. 하면 사실 이 정도죠. 항상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근데 조금 오늘 기사였는데 되게 웃긴 게 강릉선을 할인해 준다고. 그런 게 오늘 보도 자료로 또 왔어요. 강릉선을 20% 할인해 준다고. 걔는 왜 자꾸 근데 헛발질하는 거야? 물론 이유는 명분은 그거예요. 개통 1주년을 맞이해서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 강릉선을 지금. 근데 진짜 분위기 건데. 파악 너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위험하니까 사람 안 타니까 이거 싸게 해줄 테니까 타라는 거냐라고 그런 느낌이네. 충분히 그렇게 네.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1주년 맞이 개통 할인인데 1주년 맞아서 개통 할인한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1주년 맞이해서 할인 해준 적이 있었는가 과연. 그런 게 어딨어. 네. KTX. 있었나? 없어.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도 좀 헛발질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요금 할인해줄 때가 아니라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되는데. 안전 문제 신경 써야 될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항상 체감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관심도 많고 체감이 되는데 정말 저희가 체감 못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아마 그렇죠. 더 안전 문제가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정말 진부한 표현인데 안전 불감증. 진부하다. 너무 진부하다? 정말 겁나 너무 진부해. 진부해요. 너무 미안하다. 한번 이럴 때 하인리히 법칙 정도는 말해줘야 돼요. 하인리로 진짜 제가 하인리로 가겠습니다. 하인리. 그 깨진 유리창.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이에요 그게? 깨진 유리창. 하인리는 뭐야? 1대 29대 300. 아. 그게 하인리. 그래. 하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리라는 한 사람이 너 아는 사람이야? 뭐 미국인가 영국인가 뭐 너 어디 친하냐고 그래서. 친하지는 친하지 않은데 않았어? 구글에서 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 네, 얘기해봐. 그 학자가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워닝. 네, 이제 한 명의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기 전에 이미 29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29명 부상자 전에 이미 300명의 잠재적인 부상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란 건 갑자기 하루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수많은 징후들이 있다. 징후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영화처럼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배가 말한 그런 진부한 표현 말고 이런 걸로 좀 써주면서 네. 그걸 바꿔 말하면 깨진 유리창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 주 KBS 기사에 이 댓글로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오디성 기자, 어떻게 오늘 출연 처음인데 네. 어땠어요? 뭐 쉽네요. 뭐 어렵지 않네요. 할만하다니까. 아니 뭐 되게 이렇게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이게 앞으로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살아남기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텐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 기자는 어땠는지?
저는 그 오대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레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 못 차렸네. 네, 아직도 오대성 기자가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해야 네. 돼요? 네, 경제불련 더 있어. 좀 그래요? 제가 결국 코레일이 밉거나 아,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 네. 왜냐하면 국민안전과 너무 연관돼 직결돼 있고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자주 타는 거고 그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타다가. 그럼요. 그래서 코레일 관계자분들 듣고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전혀 없고 어떻게 진짜. 하면 더 안전한 철도 만들지 고민 좀 해주시면 같이 아니 고민해야 좋겠어요. 돼요. 요 한 달 사이에 코레일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오대성 기자일 수 있어요. 그때 이런 기사 썼잖아 단독 보도도. 네, 이 네, 말 네. 듣지 그랬어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치사하게 기자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유튜브, 팟빵, KBS 라디오 앱 콩, 아이튠즈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파헤쳐줬으면 하는 기사 그리고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이메일 riplekbs@gmail.com에 제보해 주시거나 리플이 아니라 리플라이. 리플라이. 아 리플라이구나 리플이 아니라 gmail.com에 제보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해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나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 전부 다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